11월 5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다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길을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어쩐다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확고한 제 가치로 살아가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비열하게 대선판에 줄을 서서 광을 팔거나 한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진작 다른 방법으로 한자리쯤은 깨찰 정도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저 진영에 왔다 갔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자고 전화가 와도요, 일체 전화를 안 받거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체가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대선 국면에서의 두 번 다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또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뽑아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리는데, 또 한국 정치의 민낯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일할 작정입니다. 이런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 아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신을 했니 돌아섰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거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할 용기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고 애국이라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부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냐, 한번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제대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을 향해서 싸우지를 않고 내부에 다 죽은 부분을 붙들고 앉아서 그것을 살려서 종북척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종북이라 낙인을 찍고 종북척결만 주장하면 문재인이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겠습니까? 이미 국민 정서의 상당한 부분이 보수에서 진보로 지평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 쪽이 6대4로 많다 이랬는데, 요즘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우는 유동적인 부분이지 항상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의 화두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사회에 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기존에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제가 보수라고 하지 않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보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 이딴 소리 하다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3, 40년 동안 보수가 집권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좌파가, 진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보수가 집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그것은 말로만 자유지, 말로만 시장 경제지,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삼성 간의 관계가, 이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때 삼성의 계열사 같았던 JTBC가 스스로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 이름을 지을 때도, 청와대 진돗개 이름을 지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가 실세라고 농담을 했던 그 개 이름을 지을 때도
최순실의 힘을 빌어야 되고, 그놈의 개를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로 하려고 문화부 장관과 한진의 조양호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날아가서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 개고기 먹는 나라에서 처음에 정한 대로 호랑이로 하지 무슨 개냐고 해서 빡차고 나가버렸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왔다라는,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돌아왔다라는 이 웃지 못할 스토리를 아는 사람.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아침에 자고 나오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자, 이러면 또 누가 자고 나왔다. 아침 9시에 핸드폰을 청와대에서 잃어먹으면 최순실이 몇 시에 청와대 들어갔답니까? 그 전으로 침대니, 텔레비전이니, 가구니, 숱하게 들어갔다, 냉장고니 하는 이야기가 있던 때입니다. 딸내미가 워낙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성적에 신경을 꺼버리고 시험도 안 치고 하니까, 이러다가 제적당한다고 정유라 지도교수가 한마디 하니까 다음날 저거 엄마가 가서 총장, 학장, 학과장, 교수 6명을 만나게 했습니다. 쇼핑백 하나씩 돌리고요. 정유라는 저 애미 닮아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최경희하고 유철균이만 만났다. 그 정유라는요, 어린 말 몇 마리하고 한국에서 갖고 간 말만 있댔는데 10월달에 블라디미르라고 부르는 스웨덴의 국가대표 그랑프리 나갔던 말을 정유라가 가지고 지금 헬거스트 승마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타니 버이를 왜 그리 물고 늘어졌는가, 삼성이 그 말을 어떻게 처분했냐, 비타니 버이하고 블라디미르하고 바꿔치기 해서 말 바꿔줬습니까? 자, 긴 말 안 하겠는데요. 결정장애 대통령, 그리고 그걸 주무르면서 이 국가를, 권력을 돈으로 바꿔먹고 부동산 투기를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국가 부채를 지우고 부패 척결과 공정함을 이야기하면서 부패가 넘치고 한마디로 불안정이 넘치는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는 첫째도 검정, 둘째도 검정, 셋째도 검정입니다. 사돈 8촌까지 검증해야 되고요. 대선 캠프라는 부분에서 실세라는 사람을 검증해야 되고, 각 대선 캠프에 삼성 같은 재벌의 앞잡이들이 출입하고 있지 않는가, 각종 대선 공약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재벌 연구소에서 만들어주지 않는가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스스로가 과거에 부패하고 관련된 일을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가, 3, 40년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 대선이 한 5, 6월에는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헌재 판결 나오면 2달 만에 치러야 되니까 검증인이 뭔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지금처럼 대세론만 유지해 가거나 적당히 가게 되면 검증에서는 다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에 최태민이하고 구국봉사단이니 선교단이니 한마음봉사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재벌들 돈 뜯던 습관이 유경재단, 그리고 영남대학, 그리고 미러 K스포츠까지 오면서 사람만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해오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2007년 대선 때부터 나왔고 그들이 다 결정한다, 실세다라는 이야기도 다 나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주변에도 최순실이 없는지, 안철수 주변에도 최순실이 없는지, 반기문 주변에도 최순실이 없는지 우리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친하고 어떤 가족관계인지 이것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빠져나가고 개인의 사생활이다, 사적 영역이다, 옛날에 고마웠던 분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림으로써 오늘날 이 불행한 사태가 온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직책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과거의 위법사항, 과태료나 벌금 낸 게 없는지, 교통위반을 한 것도 없는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재산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돈벌이를 할 때 예를 들어 변호사였다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것도 다 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이 무슨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척 쇼하고 마누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척 쇼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누라를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누라가 그렇게 중요하면 대선 후보 하지 말면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깔끔하잖아요. 아들이 군대 안 갔는데 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아들의 취업 과정에 대해서 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친척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대통령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한테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대통령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돈 팔촌까지 사사시 다 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한번 보십시오.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노태우까지는 그냥 군사정권이라고 넘어갑시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고요. 전부가 다 가족들이, 또 이번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 가족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뽑으니까 최순실이라는 유사가족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검증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안보관이 어떻는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좌파든 우파든 운동권이든 아니든 안보관 하나만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성경 앞에 맹세를 하는 부분은 그건 그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요. 안보는 한국의 기본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펀더멘탈이죠. 기초죠. 안보관이 문제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돈을 섞어 온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근처에 가 있거나 심부름을 한 사람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과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까워지는가도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와 재벌, 이 두 가지가요,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틀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물이 들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과거에 어쨌든 지금은 생각이 똑발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에 물이 들면 이것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뿌리는 재벌들하고의 관계에서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주변에 실세들이 누군지도 다사시 다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은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뉴스 브리핑도 열심히 그걸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요, 패거리 지어서 이쪽 저쪽 똘마니 노릇하지 말고요, 검증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정치 똘마니 한다고요. 나라 안 바뀝니다. 감시하고 조져야 바뀝니다. 줄 서지 말고 조지는데 투표장에 가서 누구 찍어주더라도요. 절대로 대선 과정에서 어디든 줄을 서지 말고 검증을 하십시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걸리는 대로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